오늘 알려드린 예습법, 수업 듣기법, 복습법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공부의 효율이 최소 2~3배 이상은 초고속 향상됨을 곧바로 느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이제 슬슬 방학이 끝나가고 개학 시즌이 돌아왔죠? 새학기를 맞아 제가 선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성적을 급상승시킬 수 있는 수업 듣기의 정석을 알려드릴 건데요. 거기에 메타인지까지 높여주는 공부의 본질까지 같이 알려드리는 1+1 행사로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수업 제대로 듣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기 전 알아야 할 공부의 본질 하나, 바로 한 과목을 정복하는 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한 과목을 정복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그 과목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와 암기해 나간다는 것, 즉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암기할 부분은 암기해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는 한 과목을 어떤 내용으로 담을 것이냐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그럼 또 다른 관점으로 살펴볼까요? 바로 프로세스의 관점으로 보는 건데요. 한 과목을 정복해 나가는 건 예습, 수업, 복습의 과정을 보통 거치게 됩니다. 각각의 과정에서 적절한 공부법을 활용한다면 공부 효율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마지막 관점, 진도를 나가는 주체로 나누는 건데요. 바로 선생님이 주체라면 강의, 내 스스로 그 과목을 공부해 나가는 건 자습 또는 독학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강의라 함은 학교 수업, 학원 수업, 인강 등이 있는데요. 결국 정교하게 공부를 잘 해나간다는 것은 이들 간의 조합을 조화롭게 구성해 최적의 효율을 내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분석적으로 원리와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은 연수남 말고는 없을 겁니다. 페페, 인정합니까? 이건 인정하는 부분이야.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은 누르고 계속 시청하도록 하자. 한 과목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 관점에서 살펴봤으니 이 관점을 바탕으로 수업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수업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들려드릴 거고요. 인강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으니 인강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추후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건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해와 암기의 조합인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수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바로 이해입니다. 물론 암기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건 보너스 같은 거고, 수업의 본질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 단원의 맥락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인 겁니다. 다시 프로세스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이 세 과정에서 수업에서 최적의 효율을 내기 위해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예습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그날 수업의 모든 내용을 정독하고 수업에서 추가로 더 얻을 만한 내용은 없는지 찾아 나서는 자세로 가는 거겠지만,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학기 중간만 돼도 그날 수업한 거 온전히 복습하는 것만 해도 벅차거든요. 그럼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첫째는 그날 배울 목차와 소제목 정도만 외우고 가기. 처음 접하는 내용, 심지어 수업도 안 한 상태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모든 과목에서 불변의 진리로 목차 또는 소제목에 나오는 단어는 핵심 키워드인 것이고, 이 정도만 외우고 들어가도 오늘의 수업 내용이 그 과목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건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복습을 해나갈 때 강력한 뼈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빠르게 훑어보기. 예습의 목적은 해당 내용 전체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몇 군데 숭숭 빠져도 좋습니다. 어차피 수업과 복습에서 다 채울 부분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빠르게 훑어보기의 목적은 바로 빠르게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거나 의문이 느껴지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함인데요. 이는 수업 때 그 부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수업에서 집중할 일종의 요철, 즉 장치를 인위적으로 심어놓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 50분 내내 풀집중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수업에서 예습할 때 의문을 품었던 부분이 나올 때는 나도 모르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장치를 곳곳에 심어둔다면 제가 어른공부법에서 설명드렸던 빙행 마냥 수업의 집중도를 끌어올리는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여기까지는 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목차랑 소제목 외우기까지만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수업 시작 5분 전에도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수업 시간에서 해야 될 것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서의 핵심은 본인의 집중력을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인가인데요. 물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이해하고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필기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 전략적으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설명에 집중할지 필기에 집중할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설명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수업의 본질은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했죠? 필기하느라 정작 설명을 놓친다면 수업의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그럼 필기는 전혀 안 하고 설명에만 집중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필기는 집중력을 유지해주는 효과, 복습 시 이해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적어야 할까요?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핵심 개념 그 자체를 적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서 이 핵심 개념을 설명해주는, 즉 이해를 도와주는 개념들을 적어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크게 교과서와 요약서로 나뉘는데, 요약서는 특히 인강이나 학원 교재로 많이 사용하죠. 핵심 개념이라 하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공식, 그 외 과목은 핵심 키워드를 정의하는 문장 등이 있는데 이건 요약서에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내용을 적는데 집중력과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예습의 힘이 발휘되는데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핵심 개념이 교과서나 요약서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미리 간파한 상태로 쓸데없는 필기를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개념은 표시 정도는 해주되 절대 똑같이 따라 적지는 않는다. 그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만 간단히 주위에 적어준다. 그리고 이해를 위한 설명에 집중하다 놓친 필기 부분은 친한 친구한테 나중에 빌려서 보충해주는 겁니다. 우린 수업의 효율에 집중하자고요. 복습하기. 복습은 크게 수업 끝난 직후 10분과 그날 저녁에 하는 자세히 복습하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업 끝난 직후 하는 복습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보통 쉬는 시간인 10분인 만큼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첫째, 이번 수업 2단원에서 결국 말하고 싶은 게 어떤 거였는지 체크하기. 둘째, 내가 미리 외워두었던 목차와 소제목에서 어떻게 살이 붙여졌는지 인지하기. 셋째, 핵심 키워드 위주로 방금 수업한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보기. 여기서 핵심 키워드만 따로 연습장에 적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따 저녁에 복습할 때 활용하기 좋거든요. 저녁에 하는 복습,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날 배운 건 그날 모두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마인드만 가진다면 그 학기 모든 수업은 거저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수업이 이해 안 간다고 말하는 걸 잘 살펴보면 결국 저번 시간에 한 수업 내용을 잘 이해 못하고 넘어온 게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한 학기, 한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전에 했던 수업 내용, 그리고 다음에 할 수업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 전 수업을 완벽히 이해했다면 그 다음의 수업은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즉, 당일의 암기까지는 힘들더라도 적어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자는 마인드로 당일 복습에 임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아까 따로 적어뒀던 키워드를 보며 수업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떠올려보는 아웃풋 과정을 한번 거치고 본인이 잘 몰랐던 부분을 인지한 상태, 즉 메타인지가 된 상태에서 교과서를 읽어 나간다면 몇 배의 공부 효율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진도를 나가는 주체에 따라 학원 강의나 인강 듣기, 자습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여기서 공부 최적화의 본질은 내가 그날 들은 모든 수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자습 시간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추가로 인강이나 학원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만의 공부 시간 없이 인강만 주구장창 듣는다? 차라리 그 시간에 인강 말고 인순이 노래를 들으세요. 친구연은 나온 지 20여 년이 됐지만 명곡입니다. 연수남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회원 전용 영상을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예습법, 수업 듣기법, 복습법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공부의 효율이 최소 2~3배 이상은 초고속 향상됨을 곧바로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 동기부여와 이를 공부법에 바로 접목시켜 동기부여와 공부법의 진정한 합의를 의미하는 트라우마 공부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초인적인 힘을 내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눌러주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